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아침 6시 10분입니다. 자, 미국의 뉴욕의 맨해튼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에는 올림픽공원이 있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 66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건설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쪽 방향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의 중심에 있는 평화의 문과 그 너머로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올림픽공원에서 오늘의 드릴 말씀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년 3개월 전인 2020년 3월에 인문학 서적 두 번째 출간작으로 제목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부제목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 라는 부제목입니다. 자, 3년 3개월 전인 2020년 3월에 출판한 인문학 서적 두 번째 출간작인데요. 자, 등산에 관한 이야기가 총 4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 등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근대 등산의 발원이 되는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대 등산의 발원을 몽블랑으로 보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등산을 영어로 알피니즘이라고 하고 등반가를 알피니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어원은 바로 알프스 산맥, 알프스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근대 등산이 시작된 곳이 바로 알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발생이 됐는데요.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해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이고, 그 전에 수천 년 동안의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실현한 게 바로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 1789년이고, 같은 연도인 1789년에는 인류 최초의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했던 연도가 또 1789년이기도 합니다. 자, 그 1789년으로부터 3년 전인 1786년에 인류 최초로 등산의 발원이 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구의 최고봉인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고지는 1953년에 최초 등정의 성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뉴질랜드의 산악가 등반가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 두 인물에 의해서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3년에 지구의 최고봉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등정이 성공이 됐습니다. 인류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자는 1977년 제주도 출신의 고상돈 대장이고요.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자는 1993년도에 지현옥 대장입니다. 자, 그처럼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는 지금부터 70년 전에 인류 최초로 등정에 성공했는데요. 근대 등산의 발원이라고 하는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786년에 인류 최초로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알프스의 최고봉 등정을 근대 등산의 발원으로 보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즉 1786년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했던 그 연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뭐 땔감을 구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산에 올랐고, 또 높은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신들이 사는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해서 두려움, 공포에 또 경외의 대상이 됐던 게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정상에 오른다라는 것은 꿈을 꾸기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그냥 뭐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땔감을 구하거나 연료가 없던 시절에 땔감을 구하거나 먹잇감을 구하기 위한 용도, 사냥을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산에 기슭이나 또는 산의 중턱까지 올랐던 게 전부였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러다가 1786년에 즉 프랑스 대혁명 발발하기 3년 전인 1786년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면요. 스위스의 자연과학자 소휘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80km 거리에 있던 알프스의 작은 마을 프랑스의 샤모니에 갔었습니다. 그 프랑스의 샤모니는 지금부터 99년 전인 1924년에 제1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그 도시입니다.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샤모니에서 1924년에 제1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됐었고요. 같은 연도인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하계올림픽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내년 2024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세 번째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는 1924년 샤모니에서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연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었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내년도 20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 번째로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과 흥분과 그러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 그러한 프랑스 파리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내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을 이제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되면 근대 하계올림픽 역사상 한 도시에서 하계올림픽을 세 번째로 개최하는 두 번째 도시가 됩니다. 영국의 런던이 1908년, 1948년, 2012년 이처럼 세 번 하계올림픽을 개최했고요. 프랑스 파리는 1904년, 그 다음에 1924년, 그 다음에 2024년 이렇게 해서 프랑스 파리도 하계올림픽을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되는 거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 1932년, 1984년 그리고 2028년 이렇게 개최하게 되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도 하계올림픽을 세 번 개최한 도시가 됩니다. 여하튼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1924년에 제1회 동계올림픽이 개최됐었는데요. 그곳입니다. 그곳. 자, 스위스의 자연과학자가 1760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80km 거리에 있던 지금도 있죠.
제네바에서 80km 거리에 있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샤모니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알프스의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자연과학자다 보니까 연구 목적으로 알프스의 중턱까지 올라가서 저 높은 지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 미지의 영역, 신들이 거주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는 경외의 대상인 높은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바라본 건데요. 자, 몽블랑은 프랑스령이기 때문에 프랑스 말로 몽블랑 무슨 뜻이냐면 모는 영어의 마운틴에서 왔고 블랑은 하얗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얀 산이다 이런 의미로 프랑스어로 몽블랑이고 이탈리아어로는 몬테비앙코입니다. 왜 하얀 산이냐? 해발 고도가 4,807m나 되는 높은 산이다 보니까 기온이 낮아서 사시사철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는 산이다. 즉 만년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하얀 산이라는 의미로 몽블랑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자연과학자 소시르가 그 몽블랑을 바라보면서 저기를 오를 수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년 동안 오를 수 있는 등반로를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때까지 인류 출현 이후 그 몽블랑을 올랐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길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개척을 해야 되는 등산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였었는데요. 자, 그래서 도저히 몽블랑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없었던 스위스의 자연과학자 소시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류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그 당시에는 해발 4,807m인 줄을 몰랐었겠죠.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오르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다라고 현상금을 내걸었는데도 몇 사람이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3년 전인 1786년에 프랑스의 의사 파카르와 프랑스의 수정 채취업자 발마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을 합니다. 프랑스의 의사 파카르와 프랑스의 수정 채취업자 발마 두 인물이 거기에 인류 최초로 알프스 최고봉 해발 4,807m 고지에 오르게 되는데요. 자, 그때 오를 때 처음에 한 100년 동안은 수정 채취업자 발마가 단독으로 오르는 걸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수정 채취업자 발마 혼자 올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현상금을 걸었던 자연과학자 소시르의 증손자가 모든 기록을 다 리서치 연구해가지고 밝혀내기를 그건 혼자 오른 게 아니라 수정 채취업자 발마 혼자 오른 게 아니라 프랑스 의사 파카르와 함께 올랐고 그것도 파카르가 먼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정상에 발을 먼저 디뎠다 밟았다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의 수정 채취업자 발마 혼자 오른 걸로 한 100년 동안은 그렇게 알려져 왔었고 그 등산의 시작 지점인 프랑스의 샤모니에 그 발마의 동상만 세워졌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파카르가 같이 올랐고 그것도 파카르가 발마보다 먼저 정상에 발을 디뎠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이제 추가로 파카르의 동상도 그 샤모니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3년 전인 1786년 그 시점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했던 인류 최초의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했던 1786년 그 시점을 이제 근대 등산의 발원 시점으로 보고
그 올랐던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이 근대 등산의 발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인문학 서적 두 번째로 출간했던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부제목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라는 제목으로 등산에 관한 책을 썼고, 그 안에는 근대 등산의 발원이 되는 몽블랑 등정의 역사부터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지구 3극점 도달 뭐 이런 것들을 쭉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근대 등산의 발원은 몽블랑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은 뭐냐?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하고 7대륙 최고봉을 완등하고 지구 상극점인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이 세 극지점을 도달하고 그 세 부문을 다 석권하면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지구 상극점 도달 이 세 파트를 다 석권하면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요. 인류 최초로 했던 분이 2005년도에 그걸 달성하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영웅 고 박영석 대장님이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영광을 이제 창조하셨는데요. 그 뒤로도 끊임없이 도전 정신을 발휘하셔가지고 2009년도에는 알프스의 그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안나푸르나 지구에서 10번째로 높은 봉우리 해발 8,091m 안나푸르나에 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해발 6,500m 고지에서 실종되신 상태인데요. 그분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 하늘공원에는 그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공 암벽 등반장, 또 박영석 대장의 유품 이런 것들이 보존이 되어 있고, 청소년들, 청년분들께 꿈과 열정과 희망을 동기부여시키는 그러한 체험의 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한 2년쯤 전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위대한 업적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 여하튼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이 근대 등산의 발원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 그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1786년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세계 최초 등정이 이루어졌던 1786년으로부터 지금 세월이 약 얼마 흘렀습니까? 237년이 흘렀습니다. 237년 전인 1786년부터 이제 근대 등산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는 산에 오르는 것은 뭐 정상에 오르는 것 자체가 목표도 아니었고, 또 꿈도 꾸기 어려웠습니다. 신들의 영역에 도전하는 걸로 비춰져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냥 산의 기슭이나 산 중턱까지 올라서 땔감이나 구하고 사냥이나 하고, 그러한 시대에 이제 그 인류 최초의 그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 성공을 하면서 그 1786년부터는 이제 등산이라는 게 이제 스포츠의 영역으로, 산에 오르는 게 그것도 정상에 오르는 게 스포츠의 영역으로 전환이 됐던 그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237년 전입니다. 그래서 등산이라는 명칭이 바로 알피니즘, 또 등산가, 등반가라는 명칭이 알피니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들이 다 바로 알프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처럼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이 근대 등산의 발원이 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 뒤로 이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인 히말라야
이쪽으로 이제 관심들을 전환을 했고,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 등반, 이게 또 등반가들의 이제 목표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7대륙 최고봉을 오르는 거, 이게 또 등반가 알피니스트들의 또 꿈이 되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모두 오른 사람은 이탈리아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 이탈리아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가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한 분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그것도 단독으로,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간 게 아니라 단독으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했고, 그 다음에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고 무산소 등반으로, 보통 해발 8,000m급 정도 되면 산소가 이곳 평지보다 산소가 3분의 1 수준으로, 심한 경우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산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했던 이탈리아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는 혼자서, 그것도 산소 호흡기도 없이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인류 최초로 완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등산이라는 말이 바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등정에서 온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13년 전에 가족 여행으로 유럽 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에 6박 8일로 여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0년 10월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한 2달 정도 후면 제가 또 가족 여행으로 미국 동부 지역인 보스턴, 뉴욕,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캐나다는 토론토, 나이아가라 폭포, 몬트리올, 퀘벡, 뭐 이런 지역을 7박 10일 일정으로 또 여행을 할 계획인데요. 자, 13년 전에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에기디미디 전망대까지 올랐습니다. 해발 3,842m 고지까지 올랐는데요. 자, 그곳은 제가 오를 때 어떤 식으로 올랐냐면, 원래 알프스를 이탈리아 쪽에서 조망할 수 있는 햄부른 전망대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햄부른 전망대로 오르진 못했고, 프랑스 쪽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샤모니, 즉 1924년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의 샤모니, 거기가 해발 1030m 고지입니다. 우리나라 한계령 휴게소하고 해발 고도가 비슷합니다. 해발 1030m 고지에 있는 제1회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한 40인승 정도 크기의 대형 케이블카를 타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그 고도로, 수직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케이블카가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샤모니에서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몽블랑 정상을 제대로 조망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케이블카가 출발한 지 한 7, 8분 지나니까 구름 위를 통과했습니다. 보통 구름이 해발 1500에서 한 2000m 고지에 구름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케이블카가 이런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한 6, 7분 정도 지나니까 구름을 통과하고 그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구름 위로 가니까 햇볕이 쨍쨍하고 자결하는 태양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5, 6분 더 가니까 해발 3842m, 추가로 한 10분 정도 더 갔던 것 같습니다.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발 1030m 고지에서 케이블카가 출발해서 해발 3842m 에기디 미디 전망대에 올랐는데요. 대한민국 남한 육지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보다 2배 정도 해발 고도가 높은 해발 3842m 에기디미디 전망대에 케이블카가 도착해서 그곳에서
사방을 둘러봤더니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태산 줄령, 고산 줄령의 연속이었었습니다. 온 세상이 태산 줄령이었고 고산 준봉들로 쭉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고 구름이 한 해발 2000m 고지에 쫙 깔려 있는 그야말로 구름의 바다 운해였습니다. 운해 구름의 바다. 해발 3842m에서 내려다 보니까 사방대가 다 구름의 바다 운해였고 그 다음에 태산 줄령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 감동은 지금도 정말 흥분이 되는 그러한 대단한 알프스의 그 운해 구름의 바다 태산 줄령의 감동이었었습니다. 그곳에서 해발 3842m 에기디미디 전망대에서 자,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를 바라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기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 너머로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요. 자, 롯데월드 타워하고 평화의 문하고 사이에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도 있습니다. 저 롯데월드 타워 바로 앞에 보이는 한 20층 정도 되는 건물이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인데요. 자, 알프스 최고봉을 저런 식으로 바라다 본 겁니다. 저기 롯데월드 타워보다는 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쪽 방향으로 롯데월드 타워는 약 1km 거리인데요. 그 에기디미디 전망대에서 몽블랑 바라본 것은 약 한 700m 정도 거리에 있는 몽블랑을 바라봤었습니다. 해발 3842m 에기디미디 전망대에서 해발 4807m 몽블랑을 바라보는데 그 거리는 약 700m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 햇볕이 쨍쨍거리고 햇볕 만년설이 햇볕에 반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눈이 부시는 그러한 풍경 장관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0년 10월에 프랑스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에서의 그런 감동의 추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 가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당시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년에 개최됐는데요. 여행을 했던 2010년 기준으로는 개최하기 딱 8년 전이었습니다. 8년 전. 그래서 평창이 아직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삼수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원래 동계올림픽이 2010년도에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됐고 2014년에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됐고 2018년은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됐는데요. 2010년 그 제가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할 수 있는 에기디미디 전망대에 갔을 때는 아직 대한민국 평창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기 전입니다. 자, 그래서 평창이 삼수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원래 평창이 처음 도전한 게 2010년 개최를 목표로 처음 도전한 게 캐나다 밴쿠버와 오스트리아의 짤즈부르크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 평창과 그 다음에 스위스의 베른인가 어딘가 도시 있습니다. 거기 이 네 군데가 격돌을 했는데 결국 캐나다 밴쿠버로 2010년 개최지가 확정됐고요. 또 4년 후인 2014년 개최지는 또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와 러시아 소치와 대한민국 평창이 도전했는데 2014년 개최지는 러시아 소치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수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수에 도전했던 도시들은 프랑스 그 샤모니 그곳에서 가까운 프랑스 안시가 있습니다. 안시. 그 다음에 독일의 미넨, 대한민국 평창이 격돌했는데 드디어 삼수 끝에 대한민국 평창이 2018년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010년 10월 여행할 때는 프랑스가 대한민국 평창이 개최지로 확정되기 전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평창에 삼수 도전이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근대 등산의 발원이 되는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어젯밤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가수 이효리 씨와 부군이신 음악가 이상순 씨가 알프스의 융프라우에 올랐다. 며칠 전에 오른 것 같습니다. 알프스의 융프라우에 가수 이효리 씨와 부군이신 이상순 씨가 함께 오른 그 장면, 설산 그 융프라우 만년설로 뒤덮인 그러한 하얀 그러한 배경을 배경 삼아서 사진 찍은 걸 인터넷 기사에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알프스 정말 좋습니다. 자,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은 해발 4,807m 프랑스령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오르는 곳은 융프라우 쪽입니다. 그 스위스령입니다. 몇인지 한번 시간 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6시 42분쯤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은 프랑스 쪽인데 그것보다는 스위스 쪽에서 오르는 융프라우 쪽을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농심에서 신라면에서 나온 그 컵라면이 알프스 융프라우에서도 판매가 시작됐다라고 10여 년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융프라우의 산악열차가 있습니다. 그게 1912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지금부터 111년 전인 1912년에 알프스의 융프라우에 올라가는 산악열차가 암벽을 뚫고 터널을 건설해 가지고 알프스 융프라우에 오르는 산악열차가 지금부터 111년 전인 1912년에 개통이 됐고 그 연도는 타이타니고가 침몰했던 연도와 동일합니다. 1912년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알프스 최고봉인 몽블랑이나 또 융프라우를 한번 여행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7대륙 최고봉 중에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을 유럽의 최고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이 유럽의 최고봉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엘부르즈가 유럽의 최고봉입니다. 7대륙 최고봉 중에 유럽의 최고봉은 러시아의 엘부르즈가 유럽 최고봉이고 거기가 해발 5,600m급입니다. 5,600m급. 그에 반해서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은 해발 4,807m입니다. 자, 오늘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에 관하여 말씀드렸고 그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3년 3개월 전인 2020년 3월에 제가 출판했던 위대한 도전 시작 몽블랑에 나와 있고요. 그 책의 인문학서적 두 번째 출간작인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부제목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까지, 그 책의 표지 사진으로 제가 직접 알프스 최고봉 몽블랑을 조망했던 에기드의 미디 전망대에서 구름의 바다 운해를 촬영한 그 사진,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을 그 책의 표지 사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현재 시각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주말입니다. 자,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건강한 주말, 보람찬 주말, 뜻깊은 주말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여전히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는 체조 교실이, 에어로빅 교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시민들 정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